안녕하세요. BMW 공장장입니다. 오늘도 산업 현장에서 모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인버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소개하는 인버터 내용은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인버터를 쓰시는 분들, 정말 통신을 이용해서 인버터를 제어하시고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이런 고수들에 비하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버터들을 계속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기본에 가까운 얘기를 좀 해달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기존에 올렸던 영상들을 보면서 맨 처음 인버터를 사려고 딱 갖고 왔을 때 인버터의 선정이나 아니면 조작이나 제어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나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인버터를 사게 되면은 이렇게 겉면에 나사를 풀러서 커버를 벗길 겁니다. 이렇게 커버를 벗기면 우선 동력 결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과 제어 결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RST라고 써 있는 부분은 상전압을 연결하는 부분이죠. 만약에 삼상 380이라면 380 인버터를 써야 될 것이고, 삼상 220 전원을 사용하시는 곳이라면 삼상 220 인버터를 쓰셔야 돼요. 그죠? 삼상 380 전원을 쓰시는 곳에 삼상 220 인버터를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안에 있는 콘덴서가 터지면서 뿡 하면서 콘덴서가 터지게 돼요.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폭발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절대로 전압을 헷갈리시면 안 되고, 앞에서 소개했던 것 같이 단상 220이나 단상 380을 넣어도 삼상 출력을 얻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되고, 그 옆에 보면 B라고 되어 있는 B1, B2라고 되어 있는 단자가 보여요. 이 단자는 뭐냐면 제동 저항을 연결하는 단자입니다. 꼭 제동 저항을 연결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제동 저항을 연결해 놓지 않고 기동을 시켰다가 정지를 시켰어요. 정지를 시켰는데 이 부하가 관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정지를 시켜도 계속 돌려고 하는 관성이 아주 커요. 그런데 이 관성으로 계속 도는 시간이 만약에 15초다. 그런데 제동 시간을 5초만 세팅을 했다. 그러면 OVR이라고 과전압 경보가 뜨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정지 시간을 길게 놔주면 되는데요. 그렇게 길게 놔두고 설비를 사용했을 때 작업이나 공정에서 시간적인 손실이 있다면 빨리 세우고 싶을 것이고, 그렇게 제동 저항이라는 것을 달게 됩니다. 제동 저항은 인버터의 용량에 따라서 제동 저항을 주문하시면 그 인버터에 맞는 제동 저항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동 저항을 달면 내부 파라미터 세팅에서 그 내부 파라미터에서 F4를 보면은 거기에 정지 방법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제동 저항을 달면 정지 방법을 직류 제동 정지로 세팅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그 LS 산전 그 기술 문의하는 곳에 여러 번 문의를 했어요. 여러 번 문의를 했는데 바꾸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바꾸지 말고 0번, 그냥 공장 추라치. 0번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감속 정지입니다. 감속 정지. 이렇게 세팅을 하고 쓰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거 여러분들 주변에도 제동 저항을 달면 직류 제동 정지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상담은 LS 산전 그 기술 상담 전화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상담해 본 결과 그냥 두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 처음에 인버터를 구매하시고 결선하실 때 RST에 전원 물리시고 B1, B2에 제동저항을 물리시는데 극성은 없습니다. 선 두 개를 어떻게 물리시든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UVW에 모터로 가는 선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인버터를 교체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셔서 기존에 있는 인버터에
내부 파라미터를 세팅치를 알고 계시면 상관이 없어요. 알고 계시면 그대로 다 입력 주소를 넣어서 그대로 바꾸면 되는데, 이게 인버터가 소선이 된 다음에 인버터를 교체할 일이 생기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내부 파라미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기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속시간과 감속시간도 공장 출하치에서는 상당히 크게 주고 있어요. 먼저 인버터에서 이제 가속시간을 세팅하게 됩니다. 가속시간은 공장 출하치는 5초로 되어 있고 감속시간은 10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가 고장나서 가속시간, 감속시간을 그대로 설치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게 만약에 연마기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연마기. 연마기에 이 연마하는 날을 조종해주는 인버터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운전 시작을 하면 얘가 작업 날까지 갈 거예요. 작업 날 있는 곳까지 천천히 갈 거예요. 처음 시간대는 가속 시간은 5초로 놔도 큰 문제는 없겠죠. 쭉 물건은 여기 있어요. 쭉 5초가 지나면서 제 속도로 내려가요. 그래서 연마를 깎기 시작했어요. 깎기 시작하면 전류가 올라갈 것이고, 그 전류가 올라간 걸 보고 연마기를 더 이상 내리지 말아라고 신호를 하면서 정지 신호가, 인버터에 정지 신호가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공장 출하치 그대로 놔뒀다고 쳐보세요. 정지 신호가 떨어졌는데도 얘는 10초 동안 더 내리려고 합니다. 얘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초 동안 더 내리면 물건과 연마 날이 서로 부닥치고 과전류로 휴지가 타고, 심하면 밑에 작업 다이까지 연마 오일이 누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 시간과 감속 시간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세팅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기계 안에 설치되어 있는 인버터라면 가속 시간과 감속 시간을 기계의 움직임을 생각해서 주셔야 돼요. 만약에 자신 없다, 어떻게 입력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차라리 가속 시간과 감속 시간을 그냥 0으로 두세요. 0으로 두시고 오퍼레이터랑 같이 시운전을 하시면서 예전에 여기서 섰나요? 아니, 또 더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그때서 가속 시간과 감속 시간을 조금씩 더 주는 방법으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기계와 인버터가 결합되어 있는 곳은 가속 시간과 감속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현장에서는 모터보다 인버터를 조금 큰 용량을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더 큰 인버터를 씀으로 해서 모터의 기동 전류가 과하거나 이랬을 때 인버터가 나가지 않도록 모터보다 조금 더 큰 인버터를 선정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선정하고 쓰는 거는 괜찮은데, 많이 간과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모터 보호는 그 인버터 용량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kW 인버터를 쓰시고 7.5kW 모터를 연결하셨다면 모터 보호는 10kW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입력을 하느냐, 이렇게 내부 파라미터 주소 H30에 가보면 전동기 용량, 31은 극수, 32는 슬립 주파수, 33은 전격 전류를 입력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터보다 큰 인버터를 선정을 하셨으면 요거를 낮게 세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용량의 단위는 킬로와트니까요. 용량은 킬로와트를 넣어주면 되고, 요것도 제가 LS산전 기술팀에 문의해 본 결과 모터보다 큰 인버터를 썼을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용량, 극수, 전격 전류는 넣어야지만 보다 모터 보호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용량은 단위가 킬로와트니까 킬로와트를 숫자로 나타내서 만약에 2.5kg다 그러면 2.5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극수는 4극이냐 2극이냐 이 극수를 넣으시면 되고, 전격 전류는 명판에 있는 전격 전류를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슬립 주파수, 이거는 이제 안 넣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슬립 주파수가 뭐냐면
이제 명판에 보면 만약에 60Hz의 4극 모터다. 그러면 회전 속도가 어떻게 되죠? 회전 속도를 구하는 공식 P는 120F에서 P는 4극이 되고 F는 60이 되니까 4 없어지고 3에서 6, 3, 18 1800rpm으로 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명판을 봤어요. 명판을 봤더니 명판에 회전 속도가 175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750. 1750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어주면 58.33Hz가 나와요. 그러면 이 슬립 주파수는 뭐냐면 60 빼기 58.33 1.67Hz가 이 슬립 주파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슬립 주파수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슬립 주파수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하셨는데 슬립 주파수가 뭔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요 내용까지 사용하는 모터를 다 분석해서 넣어주시면 보다 완벽하게 모터를 보호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인버터를 현장에서 적용할 때 제동 저항을 사용할 때 제동 저항을 사용할 때의 정지 방법 세팅 그리고 기계에 붙어 있는 인버터를 사용할 때 가동 시간과 정지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모터보다 큰 인버터를 썼다면 반드시 전동기의 용량과 전격 전류와 극수와 가용하다면 슬립 주파수까지 그렇게 입력을 해주면 모터를 보다 더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댓글을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고 이런 내용을 소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다시는 것들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족해서 못 다루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직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살을 더 붙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제가 부족하지만 머릿속에서 그리고 기술적으로 정리가 되면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안전 작업하십시오. 감사합니다.